유화. 네, 오늘은 이전에 인포겐을 다뤘었죠. 분해된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을 만들어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해된 표현 겐인데 좀 다른 종류,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는 스택트 겐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본 페이퍼를 참조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스택트 겐은 조건이 부여된 생성기의 출력을 위한 잠재 표현 분해 방식의 겐이고, 그런데 인포겐은 노이즈랑 조건을 인풋으로 넣어줬었죠. 그게 아니라 겐을 겐의 스택으로 나눕니다. 즉 우리가 겐을 만드는데 겐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겐의 스택을 만드는 거예요. 각각의 겐은 자신만의 잠재 코드를 가지고 일반적인 겐처럼 독립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러한 겐들의 스택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법이다. 그러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를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인코더라는 거는 우리 그냥 DNN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미리 학습된, 프리트레인드 된 바텀업 방식의 DNN입니다. 그래서 인풋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 층, 그 다음 층, 그 다음 층, 그 다음에 출력이 나오는데, 인코더, 2층에 해당되는 걸 인코더라 부르고, 그 인코더의 출력을 H1, 그 H1이 인코더 1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H2 출력을 내보내고, H2 역시 인코더 E2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최종적인 클래시피케이션 결과 Y를 내놓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성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겐의 스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각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겐입니다. 이 G2 생성기에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노이즈 G2를 집어넣으면 H2 햇이 나오고, H2 햇과 노이즈 G1을 집어넣으면 H1 햇이 나오고, H1 햇과 G0 노이즈를 집어넣으면 G0 햇, 그러면 X 햇이 나온다. 요게 이제 가짜 이미지가 된다. 그래서 각 겐은 고레벨에 해당되는 특징과 노이즈 벡터를 인풋으로 해서 저레벨의 특징을 출력하게 되죠. 각 겐을 독립적으로 학습시킵니다. 이후 엔드-투-엔드의 관점에서 함께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런 학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 겐의 학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각자를 다 합친 게 최종적인 우리가 학습할 때 쓰는 로스가 되고요. 앞에 있는 람다 1, 람다 2, 람다 3는 이 각각에 대한 가중치에 해당을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먼저 adversarial loss.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겐과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겐들의 스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판별기 DI는 다음에 손실함수로부터 학습을 하고, 생성기는 이 판별기를 속이기 위해서 학습을 하겠죠. 일반적인 겐과 똑같고요. 조금 이제 특징적인 거는 컨디셔널 로스와 엔트로피 로스. 우선 컨디셔널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로부터 고래될 표현을 복구합니다. 원래 우리가 X를 집어넣으면 H1이라는 히든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다시 생성기에 집어넣으면 H0 햇, X 햇이라고 부르는 저레벨 표현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저레벨 표현을 다시 인코더 E0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나온 이 결과가 H1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는 게 바로 컨디셔널 로스에 해당을 하고요. 식을 살펴보자면 다음처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F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거리를 구하는, 논문에서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쓴 그런 함수입니다. 두 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값이 작을 거고, 두 개가 차이가 크면 클수록 값이 크겠죠. 마지막으로는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엔트로피 로스 같은 경우에는 왜 썼냐면, 단순히 이제 컨디셔널 로스만 쓰는 거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생성자가 노이즈를 무시하도록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생성자가 이런 고레벨 표현과 노이즈를 인풋으로 받아서 저레벨 표현을 만들어내는데, 이 저레벨 표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노이즈를 무시하도록 학습해버린다는 거죠. 오직 이거에서만, H1에서만 H0 햇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이제 컨디셔널 겐들에서 종종 있어 왔던 문제예요. 아직까지 이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정석적인 웨이는 없다. 그래서 저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조건부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다. 이 조건부 엔트로피라는 건 뭐 예를 들어 y/x라고 하면은 어떤 확률 변수 x가 다른 확률 변수 y의 값을 예측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불확실성이 낮을 거니까 0에 가까울 거고요. 도움이 안 되면은 1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식 hi hat, hi 플러스 1은 가능한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 결정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니까. 근데 저 값을 직접 최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계산적으로 어렵고, 그래가지고 대신에 이러한 조건부 엔트로피의 variational lower bound, 하한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쟤를 최대화합니다. 하한을 최대화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A 시간에서 봤던 것처럼 보조 네트워크를 하나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서 보조 네트워크는 posterior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hi 햇이 주어졌을 때 노이즈 G가 관측될 확률을 이제 추정을 하고요. 이러한 QI는 대부분의 파라미터를 DI랑 공유하기 때문에 보조 네트워크니까 뭐 그렇게 학습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네트워크 Q를 써서 나온 값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즉 이 값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겐을 먼저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로 다시 학습을 합니다. E0랑 G0 어떻게 보면 인코더랑 디코더로 취급할 수 있는데 해당되는 겐을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 2로 올라가서 인코더 E1과 생성기 G1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페이지 3로 올라가서 생성기 G2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쭉쭉쭉. 그게 다 되고 나면은 조인트 트레이닝으로 겐들을 한 번에 이렇게 쭉 학습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학습된 겐에 대해서 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생성기 부분만 똑 떼와서 레이블을 집어넣고 노이즈 집어넣어주면 최종 결과인 이미지, 가짜 이미지 X 햇이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 인포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인풋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겠죠. 그래서 처음 클래스 레이블, 원한 레이블이 들어오게 되고 각 스텝마다 코드가 들어와져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전체가 전부 다 디스탱글드된, 분해된 그런 코드에 해당을 하겠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저자들은 몇 가지 실험 결과를 돌렸는데 저희는 엠니스트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스택트겐, S겐의 샘플이고요. 여기랑 제일 가까운 리얼리스트 네이버들을 가지고 리얼 이미지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보시면 되게 비슷하게 나오죠. 우리 S겐이 가짜 이미지를 잘 만들어낸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렇게 S겐 샘플들을 뽑아냈는데 이 똑같이 샘플들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만약에 엔트로피 로스라는 요소 없이 학습하면 어떻게 되느냐 를 저자들이 봤어요. 그 결과 그냥 똑같은 것들만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내더라. 노이즈의 영향이 무시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달리 말하자면 그런 노이즈의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엔트로피 로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래야 다양한 그런 종류의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이런 S겐은 탑다운 접근법으로 이미지 분포를 추정하는 가짜 이미지 분포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상대적으로 쉬운 여러 문제로 분할해서 각각의 겐에서 처리하도록 했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컨디셔널 로스를 도입을 했더니 발생하는 문제인 겐이 노이즈를 무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트로피 로스라고 하는 보조 네트워크를 쓰는 솔루션을 제시했다. 그랬더니 해결이 됐더라. 플러스 이러한 엔트로피 로스의 방법론들은 컨디셔널 겐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솔루션, 다른 종류의 겐에서도 쓸 수 있다 라는 게 컨트리뷰션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스택트겐 아주 빠르게 한번 살펴봤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인포겐이 훨씬 더 학습도 빠르고, 다만 이제 계층 구조가 있으니까 그 계층 구조를 따로따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다 얽혀있는 그런 인포겐보다는 좀 더 구조적인 스택트겐이 좋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네, 오늘도 발표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인공지능 논문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